내용이 뭐냐면 물의 자동 이온화야. 물의 자동 이온화. 아까 물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염기성이 될 수도 있고 산성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런 물하고 물을 만나게 한 거야. 랜덤하게 한 물 분자가 다른 물 분자한테 H 플러스를 줄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요 준 녀석은 산이 되는 거고 받은 녀석은 염기가 되겠죠. 그렇게 일부 물 분자들끼리 반응을 해서 산과 염기가 될 수도 있겠지. 모든 물 분자가 다 그러는 건 아니고 이만큼의 물 분자를 모아놓으면 아주 일부 몇 개 물 분자가 그렇게 양쪽성 물질이기 때문에 수소 이온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야. 맞아? 그래서 물 분자들끼리 자동으로 이온화가 될 수가 있다 없다? 가능하다. 그걸 물의 자동 이온화라고 해. 얘가 얘한테 H 플러스를 주고 있죠? 얘는 산이 되고 얘는 염기성이 됩니다. 그래서 H3O 플러스 하이드로늄 이온이 되고요. 얘는 OH 마이너스가 되겠죠. 잘 봐. 얘는 산의 성질을 나타내는 하이드로늄 이온이 하나 만들어질 때 염기성을 나타내는 OH 마이너스도 하나가 만들어지죠. 결국 산성 물질 하나에 염기성 물질 하나가 1대1로 만들어진다는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맞나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물 분자가 양쪽성 물질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렇게 물을 한참 동안 모아놓고 이렇게 한참 동안 놔두면은 지들끼리 막 반응을 해서 막 자동 이온화가 막 일어나서 어느 순간에는 일정한 양만 자동 이온화가 된 상태로 동적 평형, 즉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야. 계속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일부 물 분자가 이온화가 된 상태로 유지가 된다는 거지. 그걸 동적 평형 상태라고 불러줘요. 동적 평형이라는 말은 계속 이온화 과정이 일어나고 있긴 한데 그 양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야. 그 양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동적 평형이 일어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상상을 해야 돼. 그럼 어느 정도나 그런 이온화가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나 이온화가 되겠냐라고 했을 때 여기 봐봐. 25도씨짜리 물을 준비합니다. 25도짜리 물을 일정량을 준비를 해요. 그럼 그 안에서 막 자동 이온화가 막 일어날 거 아니야? 그때 그러면 H 플러스, 그러니까 하이드로늄 이온과 OH 마이너스가 일정량이 만들어지겠죠. 그때 하이드로늄 이온이 하나 나올 때 OH 마이너스도 하나 나오니까 양은 같은 양이 만들어지겠죠. 맞나요? 같은 양이 만들어지는데 정해져 있어. 얼마씩 만들어진다?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로 만들어집니다.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1몰농도가 기억납니까? 물 1리터 속에 그 입자가 1몰개가 들어있으면 1몰농도였어요. 여러분들 어떤 걸 상상하면 좋냐면 1리터 물을 상상을 해요. 1리터 물 안에 그 H3O 플러스 이온이 몇 개 있다? 이만큼의 몰수만큼 들어있다 생각하면 돼요. 10의 마이너스 7승분의 1이 몇 개야? 써볼까? 이만큼입니다. 맞죠? 1리터 물 속에 H3O 플러스가 1000만 분의 1개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1000만 개의 물 분자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이온화가 되어 있다는 거지. 그 정도의 양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양이 자동 이온화 되어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중이야. 이해돼요? 되게 조금이죠. 엄청 조금이죠. 하지만 분명히 이온화는 되어 있으니까 그 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얘가 이만큼이 나왔다면 당연히 모두 OH-도 당연히 같은 양만큼이 만들어졌겠네요. 맞죠? H 플러스, H3O 플러스가 이만큼의 개수만큼 만들어진다면 그
반대쪽에서 OH-도 이만큼의 개수만큼 만들어지겠네요. 1대1로 만들어지니까. 맞죠? 상상만 하면 돼. 아, 1리터 물을 준비하면 그 중에서 요만큼씩이 이온화가 돼 있구나라는 걸 숫자로 굳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25도가 아니라 온도를 좀 더 높여볼까? 어떻게 될까? 물 분자의 움직임이 좀 더 활발해지겠죠. 활발해지면 더 많이 부딪혀서 더 많이 수소 이온을 주고받지 않을까? 맞아요. 더 많은 개수가 만들어집니다. 더 많은 개수가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왼쪽 밑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자, 이거 이온화 상수 얘기를 하고 해야겠구나. 더 많은 개수가 만들어질 거다라는 건 이제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럼 물의 이온화 상수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물의 이온화 상수는 요 농도하고 요 농도가, 이거 농도죠. 농도가 일정한 농도, 같은 농도를 가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둘을 곱한 값도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건데, 그죠? 1대1로 이온화가 되니까 둘의 농도가 같아지게 될 거고, 이 둘의 농도가 똑같으니까 둘을 곱한 값도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올 거라서 새로운 정의를 한 거야. 자, 25도씨짜리 물에서는 요 둘을 곱한, 농도 둘을 곱한 값을 물의 이온화 상수라고 새롭게 정의한 거야. 25도짜리 물의 이온화 상수 값이 얼마냐면 얘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고 이 녀석도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니까 곱하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되겠지? 이것을 물의 이온화 상수, 25도씨짜리 물의 이온화 상수 값이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나와있죠? 25도씨일 때 물의 이온화 상수가 얼마다?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당 마이너스 7승. 얘도 마이너스 7승이니까 둘을 곱하면 마이너스 14승이 나오거든요. 이게 25도씨일 때 물의 이온화 상수야. 이 값은 다시 말하지만 상수 값이기 때문에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습니다. 상수도 변하지 않고 성수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내 영원한 마음 변치 않을 겁니다. 기억해. 상수는 상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만 상수가 변하냐면 온도가 변하면 상수가 변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온도가 높아진다면 더 많이 이온화 될 테니까 상수값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잘 봐.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큰 값이야?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큰 값이야? 누가 더 커? 얘가 10배 큰 거야. 맞죠? 큰 값입니다. 숫자가 작아져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25도씨가 아니라 만약에 예를 들어 30도씨로 바꾼다면 얘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맞죠? 많아진다는 뜻이야. 얘도 그럼 똑같은 값인 마이너스 6승이 나오니까 이걸 곱하면 이게 마이너스 12승으로 커지는 거 보이나요? 마이너스 14가 아니라 마이너스 12승으로 높아지는 겁니다. 즉 이온화 상수값이 더 커지는 겁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이온화 상수도 커지는 거야. 그래서 왼쪽에 이렇게 온도에 따른 이온화 상수값을 정리해주고 있는 겁니다. 현재 25도씨일 때 이온화 상수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인데 40도씨로 높여보자. 어떻게 돼요? 10의 마이너스 14승은 똑같죠? 근데 앞에 숫자가 2.9배 커진 거 보여요? 2.9배만큼 더 커진 겁니다. 상수값이 커진 거야. 2.9배만큼. 보이나요? 60도로 올리면 몇 배? 9.61배만큼 커진 겁니다. 뒤에 거가 바뀌진 않죠? 10배까지는 아니고 약 9.61배까지 커지는 걸 눈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온도가 떨어지면요. 당연히 이온화 상수값이 작아지는 거 보이죠? 활동성이 둔해지니까 그만큼 H+를 적게 주고받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우리가 기억할 숫자는 그래서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면 14승 뭐 이런 숫자들을 기억해 주면 돼요.
숫자들을 기억해 주면 됩니다. 되게 낯설죠? 낯설 거예요. 낯설 겁니다. 쌤이 아까 패드립을 쳤죠. 쌤은 변하지 않아 막 그랬잖아. 그지? 상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쌤이 준비한 건 중성상태의 물이잖아. 중성상태의 물이 자동 이온화가 돼서 마이너스 7승, 얘도 마이너스 7승이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거기다가 염산을 막 떨어뜨려. 물 전체가 산성 용액으로 바뀌겠죠. 잘 들어. 염산을 떨어뜨려도 중성상태의 물에다가 염산을 떨어뜨려도 물의 이온화 상수값은 안 변해. 변함이 없어. 즉 염산을 떨어뜨려도 즉 산성 용액으로 만들어도 둘을 곱한 값은 얼마가 나와야 돼?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나와야 돼. 하지만 얘가 H 플러스 즉 염산을 떨어뜨렸으니까 하이드로늄 이온의 개수가 늘어나겠지. 그지? 하이드로늄 이온의 개수가 여기 7승을 기준으로 이만큼이 늘어난다면 반대로 뭐가 줄어들어? 그래서 OH-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얘가 늘어난 만큼 얘가 줄어드니까 곱해서 14승이 똑같이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얘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으로 바뀌었다면 얘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더 작아진 거고 더 커진 거야. 맞죠? 곱하면 어떻게 돼요? 14승 똑같이 나오네요. 상수가 변함이 없다는 걸 머릿속에 고정을 시켜놔야 왼쪽에 얘가 마이너스 5승이 되었다. 문제입니다. OH-는 몇 개인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계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 반대로 내가 염기성 물질을 똑똑똑 떨어뜨립니다. 수산화 나트륨 같은 염기성 물질을 떨어뜨려서 염기성 용액으로 만들어. 그럼 OH- 개수가 늘어나겠지. 이만큼 늘어나. OH가 늘어난 만큼 뭐가 줄어든다? 하이드로늄 이온의 개수가 줄어들어서 결국 곱해서 나온 상수값은 변함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이게 물의 이온화 상수입니다. 상수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변함이 없어. 온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절대 변하지 않아. 내가 심지어 산성 물질을 떨어뜨리고 염기성 물질을 떨어뜨릴지라도 상수값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이걸 기억해 줘야 하는 거야. 상수는 변하지 않아 라고 기억해 줘야 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7번입니다. 이제서야 비밀이 풀리네요. 어떤 비밀이 풀리냐면요. 우리 입속은 중성이죠. 중성일 때 우리 pH가 얼마라고 말해요? 우리 외웠어 옛날에. 얼마? 7. 그죠? 중성이 pH 7이고 자, pH가 작아져서 pH 2가 되면 강한 염기성이야, 강한 산성이야? 강한 산성이죠. 윗속이 강한 산성이라면 pH 1을 2를 가지고 있대. 여기가 숫자가 작아지면 오히려 산성이죠. 숫자가 커지면 염기성입니다. 옛날에 외웠어요. 그죠? pH가 커지면 염기성입니다. 자, pH의 정의입니다. pH가 뭐냐면 H가 뭐냐면 이게 수소 이온 농도 지수야. 이름입니다. 수소 이온 농도 지수를 스웨덴인가? 스웨덴의 쇠렌센? 덴마크군요. 소리. 덴마크의 화학자 쇠렌센이라는 사람이 야, 우리 수소 이온만 가지고 잘 들어. 수소 이온만 가지고 수소 이온의 개수만 가지고 pH라고 하는 지수를 쓰자. 어떤 수치를 사용하자. pH를 쓰자. 이 사람이 제안한 거야. pH. 수소 이온만 가지고 하는 거니까 수소 이온의 농도를 갖다가 집어넣는데 이 사람은 좀 어렵게 했어요. 마이너스 로그 해서 H3O 플러스의 농도를 가지고 이렇게 수소 이온 농도 지수를 정합니다. 이 마이너스가 붙어서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데 이거를 플러스로 바꾸면 어떻게 바뀌냐면요. 이렇게 바뀝니다. 자,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려면은
요 로그 값이 분모로 내려와요. 그래서 pH 그냥 상용 로그 요 H3O 플러스가 분모로 내려오면 마이너스를 없앨 수 있어요. 이게 pH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pH 수소 이온 농도가 많아지면 얘가 많아지면 분모가 커지는 거죠. 분모가 커지니까 pH라는 값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자, 이런 공식상으로 수소 이온의 농도와 pH의 관계가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소 이온이 많아질수록 산성인데 그래서 pH가 떨어지는 겁니다. 산성이 될수록 그래서 pH 값이 숫자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내용 여기 나와 있죠. pH가 로그 H3O 플러스 분의 1이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저 공식 때문인 거야. 쌤도 로그를 잘 모르지만 저 공식이 로그를 이용한 공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형태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형태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숫자를 넣어볼까? 숫자 넣어보자. 농도를 넣는 거잖아. 자, 중성 25도씨일 때 중성 상태의 물은 pH 얼마야? 7이죠. 왜 pH 7이냐? 중성 상태일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수소 이온이 몇 개 들어있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계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걸 풀면 pH 7인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pH 7이 나오는 겁니다. 아하, 그렇구나. 왜 pH 7이 중성인지 오늘 배운 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하필 pH 7이 중성이지? 물의 자동 이온화 때, 자동으로 이온화될 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계만큼 H3O 플러스가 만들어지기 때문인 거야. 바로 여기에 pH 7의 비밀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아, 그렇구나. 자, 수소 이온의 농도를 내가 10배만큼 더 많게 해볼게.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겠죠. 10배 커진 거야. 10배 커지면 pH 어떻게 돼? 6이 되죠? 그치? 그러니까 pH 7보다 pH 6이 수소 이온의 농도가 몇 배 많은 거다? 10배 많은 거야. 그럼 pH, 시험 문제야. pH 5와 pH 7 간에는 수소 이온 농도가 몇 배 차이인 거야? 100배 차이인 거야. 10배에 또 10배니까. 20배 아니야? 10배 또 곱하기 10배니까 둘 사이의 수소 이온의 농도의 개수는 몇 개 차이? 100배 차이입니다. 그래서 염산이 엄청 들어있는 거 어디에? 윗속에. 장난 아닌 거야. 몇 배? pH 5 차이죠. 5 차이니까 5번 곱해야 돼. 10만. 맞죠? 10만 배. 수소 이온 농도가 10만 배만큼 많이 들어있는 게 바로 여기 윗속에 있는 수소 이온입니다. 엄청 많죠? 10만 배. 그렇구나. 10배씩 바뀌는 거구나. 라는 겁니다. 자, 이제 pH가 있다면 뭐도 있겠어요, 그러면? 이게 수소 이온 농도 지수니까. 맞아요. 그래서 pOH라는 개념을 또 새로 배우죠. pOH. 당연히 마이너스 로그의 뭐 OH 마이너스 이온의 개수를 가지고 정하는 거죠. 얘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면 중성이라면 얘도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일 거 아니야. 그치? 맞아요? 그래서 pH가 7이라면 pOH도 7이겠네요. 그래서 무슨 말이 나와 있는 거야? pH와 pOH를 더하면 항상 얼마가 나와야 한다? 14가 나와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야. 25도씨. 그래서 저 둘을 더하면 항상 14가 나와야 돼. 라는 거야. 아까 배웠던 거랑 접목해 볼게. 자, 중성 상태의 물에다가 내가 염산을 막 떨어뜨려요. 염산을 떨어뜨리면은 하이드로늄 이온의 개수가 막 늘어날 거 아니야. 10배 늘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pH가 얼마가 돼? 6이 되겠죠. 그치? 그러면 H3O 플러스가 늘어난 만큼 뭐는 줄어든다고요? OH-는 줄어든다며? 그럼 pOH는 어떻게 되겠어? 원래 7이었는데 8이 되겠죠.
그래서 둘을 더한 값이 항상 어떻게 돼? 둘 더한 값은 항상 14를 유지하는 겁니다. 자, 아까 했던 거야. 수소, 물의 자동 이온화 상수값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수소 H3O 플러스가 늘어나면 반대로 OH가 줄어들어야 돼. 그게 여기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pH가 커지면 숫자가 작아지는 게 농도가 많아지는 거잖아. 얘가 숫자가 6으로 바뀌면 얘는 반대로 숫자가 8로 커져서 둘을 더한 값이 항상 14가 나와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제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pH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잠깐 정리할게요. pH 7이 보다 증류수, pH 6, 10배 크죠? 우유가 하이드로늄 이온이 중성 상태, 증류수보다 10배 많이 들어있어요. 10배. 그 다음에 토마토 pH 4. 꽤 큰 산성이죠. 그래서 토마토가 약간 신맛이 나는 이유가 이거고요. 탄산음료가 pH 3이야. 꽤 크죠. 여기다 단맛을 너무 많이 집어넣어서 신맛이 전혀 나지 않는데 원래 탄산음료를 탄산수 같은 것 오리지널로 먹어보면 굉장히 신맛이 납니다. 위액은 1에서 2 사이 1.5라고 써놓고 있네요. 1.5의 pH를 가지고 있어요. 베이킹소다, 우리 빵 만들 때 넣는 게 베이킹 파우더, 베이킹소다죠. pH 9.5고요. 하수구 세정제가 pH 13입니다. 하수구를 청소할 때 쓰는 거. 아까 청소할 때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염기성을 많이 이용한다고 했죠. 하수구 세정제에 강한 염기성을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몸속의 pH입니다. 몸속 pH. 자, 입은요, 중성에서 아주 약간의 산성을 가지고 있는데, 왜 약간의 산성을 띠냐면요, 우리, 이 사이사이에 사는 누구 때문이야? 세균들 때문이야. 세균들이 이 사이사이에 껴있는 음식물을 먹고 똥을 쌉니다. 그 똥이 산성이야. 산성 때문에 약간의 pH가 좀 낮게 나타나고 있는 거야. 그 산성 물질이 아까 뭘 녹인다고 했냐면, 탄산칼슘을 녹인다 그랬죠. 기억나? 산성은 탄산칼슘을 녹인다. 우리 이가 탄산칼슘이야. 그래서 이가 썩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 산성 물질 때문에. 근데 낮엔 안 썩어. 왜? 침 때문에. 근데 밤에 잘 때 침이. 낮에는 침이 막 돌잖아 이렇게. 그래서 침이 약간의 염기성이라서 이걸 중성으로 만들어주거든. 안 썩는데 밤에 잘 때는 침이 안 돌죠. 벌기 차잖아. 아니야? 입을 이렇게 벌리고 침이 돌지 않기 때문에 머물러 있는 산성 물질이 이를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언제 썩는다? 밤에 썩어요. 그래서 우리 밤에 자기 전에는 이를 꼭 닦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나는 밤에 양치 안 하고 잘 거야. 어떻게 하면 돼? 밤새 여기서 하면 돼요. 밤새 시켰나? 밤새 침을 돌려. 그러면은 이가 안 썩을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죠, 그지? 이를 닦고 잡시다. 결론은 이를 닦고 자자 이거야. 자, 위가 되면은 위로 넘어가면 0.9에서 2까지 pH가 엄청 증가하게 되고요. 자, 위가 이렇게 엄청난 산성인 이유가 또 뭐죠? 음식물과 함께 들어온 세균 같은 걸 죽이기 위해서, 살균을 위해서 강한 산성을 띠고 있는 거야. 이 강한 산성이 그대로 소장, 대장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장기가 파손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내려가기 전에 이자액 속에 들어있는 염기성 물질로 중화시켜서 내보내는데 좀 많이 들어가서 pH가 오히려 약간 염기성 성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8에서 8.9 나와서 소장도 8에서 8.9까지 올라가고 있죠. 얘도 약간 7.4, 8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그죠? 이렇게 약간 염기성 물질이 좀 많이 뿌려져가지고 저 밑으로 내려갈수록 염기성이 되어 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우리 몸은 저런 pH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시약을 외우는 거 여러분들 따로 암기를 다 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지시약의 색깔 변화는 암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간단하게 암기법 소개만 해주고 바로 문제 풉시다. 중딩 버전으로 옛날에 외웠던 방법인데 잘 봐. 자, 리트머스 종이 먼저 할게요. 아까 했었는데 리트머스 종이는 리트머스 이끼를 이용해서 하는 거고, 자 봐. 리트머스 이끼도 어디서 얻은 거야? 자연에서 얻은 거야. 자,
선생님이 이렇게 암기합니다. 자연에서 얻은 모든 물질, 뭐 장미꽃 지시약, 양배추 지시약, 리트머스 종이 이런 거 다 자연에서 얻은 거잖아. 자연에서 얻은 모든 것들은 산성하고 만나면 붉은색으로 변해요. 자연에서 얻은 모든 것들은 염기성하고 만나면 푸른색 계열로 갑니다. 푸른색 계열. 심하게 가면은 파란색이 되고요. 좀 덜 심하게 가면 초록색이 되고요. 좀 더 덜 심하게 가면 노란색이 머물러요. 그래서 이쪽 계열로 간다라는 정도로 일단 기억을 해줄게요. 그래서 여기 메틸 오렌지가, 오렌지니까 어때요? 굉장히 이거 한지 오렌지, 그죠? 아무튼 오렌지니까 자연에서 얻은 거잖아? 그래서 산성하고 만나면 붉은색이 되는 거고, 이제 좀 적게 갑니다. 확 치우치지 않고, 그래서 염기성과 만나면 노란색에 머물러 있는 거야. 많이 못 가서. 약간 그런 계통이에요. 그리고 오렌지 색깔이니까 노란색이 엄청 강하겠죠? 자, 그다음 페놀프탈레인을 외우는 방법은요. 레인. 페놀프탈레인이잖아. 레인이 영어로 뭐야? R-A-I-N. B죠. 중성 상태의 B는 무슨 색깔이다? 무색입니다. 그죠? 나머지는 어떤 B로 외운다? 산성비, 염기성 B로 외웁니다. 산성비가 막 내려요. 산성비 맞으면 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머리가 빠집니다. 머리가 빠지지만 피가 나진 않죠. 하지만 염기성 B는 달라요. 염기성은 뭘 녹인다고요? 단백질을 녹인다는 건 두피를 다 녹여버립니다. 염기성 B를 혹시 맞는다? 두피가 녹아서 빗물인가? 핏물이에요. 그죠? 이 장면을 떠올려서 염기성하고 페놀프탈레인이 만나면 붉은색이 되는구나.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붉은색. 하지만 얘는 머리만 빠질 뿐 산성비는 색깔의 변화가 나타나는 건 아니라서 계속 무색인 거야. 마지막 BTB 같은 경우는 BTB는 원래 브롬티몰 블루 용액이라는 뜻으로 BTB인데 암기법은 T에 B가 달려있는 모습을 암기합니다. 이 B가 뭐야? 바나나죠. 바나나. 바나나의 성장 과정으로 외웁니다. 푸릇푸릇한 새싹부터 초록색 바나나 수입해서 노란색 바나나를 먹는 과정까지 이렇게 바나나의 성장 과정으로 외워지는 거야. 근데 왜 염기성이 파란색이고 산성이 노란색인가요? 익어가는 거잖아. 더 익으면 어떻게 돼요? 쉬어버리죠. 신맛 계통이 노란색 쪽이라는 거야. 오케이? 신맛, 흐름, 방향이야, 방향. 신맛 계통, 그죠? 안 익었으니까 이제 쓸 거 아니야, 그죠? 쓴맛 계통, 그죠? 신맛 계통. 노란색 바나나 용액으로 암기해줍니다. 이렇게 지시약으로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이름이 지시약인 이유는 알려준다, 보여준다. 눈으로 보여주면서 알려주는 거야. 색깔이 변하는 걸 눈으로 보여주면서 얘가 산성인지 염기성인지를 알려주는 약이라서 이름이 지시약이야. 오케이? 지시약을 통해서 알아보는 방법도 있지만 어떤 방법도 있다? pH 시험지와 pH 측정기를 이용해서 기계장치죠.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pH가 얼마인지를 알아내는 방법도 있고 pH 만능 시험지는 뭐냐면 여기 책에 나와있다. 오른쪽 밑에 이거죠 이거? 얘를 갖다가 얘는 그냥 색깔이 보통 이런 색깔인데 얘를 갖다가 어떤 용액에 딱 담그면 색깔이 막 변해. 이 중에 하나로 변합니다. 색깔을 맞춰보고 pH 4였구만 알아보는 거야. 그걸 만능 pH 시험지라고 하는 거야. 얘는 어떤 pH든 다 색깔의 변화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pH를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구나라는 거고 더 중요한 건 pH를 정하는 기준이 바로 아까 수소이온 농도 지수를 가지고 pH를 정했던 거구나. 그동안 외웠던 게 이제 비밀이 좀 풀렸구나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 풀어볼까요? 바로 해보자. 다 했다.